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할까요? 미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 기업 몇 곳 정도를 거래 제재 명단에 추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이제 대미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윌버너스 미 상무장관은 18일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 SMIC를 통해서 미국 기술을 활용해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SMIC와 그 계열사 11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상무부의 거래 제재 명단에는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비롯해 가지고 275곳이 넘는 중국 기업이 올라 있죠. 중국은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고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기업인 SMIC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기로 하니까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 SMIC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하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이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중국의 미래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탄압하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라, 그러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사실상 만지작거려 왔는데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한다, 이런 카드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에서는 업무를 공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대미 보복 이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이 공산당과 정부, 주요 기관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올해는 국제 정세가 엄혹하고 국내 정세도 복잡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과단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얼마만큼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미국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1조 1,309억 달러에 이르던 보유량이 지난해 11월 들어서 1조 892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현재 그것보다 더 떨어진 1조 617억 달러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79%였는데 2014년에 58%로 낮아졌고요. 현재는 3조 달러 규모의 중국 외환 보유액 중에서 3분의 1가량을 미국 국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미국 국채 보유량은 일본의 1조 2,762억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최대 관심사는 과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진짜로 매도하려고 나설까 하는 문제입니다. 쉬진양 상하이 재경대학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국 국채 보유를 점진적으로 8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951조 원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전량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광다은행 저우마와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빌어서 과거에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미래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채무 증가 및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위험성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을 고려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악질적인 말인데요. 미국 국채를 투매하다시피 내다 팔아가지고 미국 경제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중국식 협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중국 관영 언론이죠. 이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도 지난해 5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많은 중국 학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는, 그러니까 덤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미국 국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마디로 미국 당국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철철 넘칩니다. 레리 코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그러니까 NEC 위원장은 2020년 초부터 거론되던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설에 대해서 지난 5월 19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커들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한 배경에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이 외환 보유고에서 크라운 주얼,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마치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정상적인 시장 여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커들 위원장은 중국의 해법은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국 정부를 파산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법은 일정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커들로 위원장이 이 발언에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설을 대하는 미국 입장이 다 담겨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지냈던 칼 W. 스미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오히려 미국이 이익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미 국채 매각은 중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이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국채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대규모의 매각을 하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주장해왔던 저금리 정책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트럼프의 저금리 주장은 뭐냐면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게 되면 연방준비은행이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게 되면 미국 은행들이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지급준비금 중에서 일부를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금리를 주장한 거죠. 그런데 중국이 만약 대규모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은행들은 일부 지급 준비금을 이용해 가지고 국채를 더 사들이게 될 것이고요. 그런 지출은 광범위한 미국 경제에 더 많은 현금을 쏟아붓게 만들어 가지고 성장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좋은 일이죠. 두 번째는 미국 달러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화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아니면 유안화라든지 다른 통화로 교환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에 달러하고 많이 투입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약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외국산 수입품 가격은 오르게 되고 반면에 미국산 수출품들의 가격은 낮아지게 되면서 시장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미국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트럼프 정부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요구해왔던 것이 뭐냐면 수입은 더 적게 하고 수출은 더 늘리게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약달러는 미국 정부가 지극히 원하는 바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달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이런 약달러는 당장 미중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적자가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서
보복할 그런 현실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중국의 미국 국채 전면 매각 방안은 거의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전빈적으로 매각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기존에 보유한 미국 국채는 만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새로운 국채 매입으로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점차 줄어들 수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맞다 하는 그런 거죠. 중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은 달러가 없으면 경제도 스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원유 수입의 72%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원유를 수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원유 결제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달러화 없이 중국 경제를 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투매한다는 것은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축통화국으로서 완전한 자리를 잡지 아니하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면서 위안화로 온 세계 국가들과 경제활동을 펼치는 그런 천지개벽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자칫 중국 공산당의 명운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도박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투매한다고요? 미국 경제 꿈쩍도 안 합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조차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투매하게 되면 달러화 시장과 함께 미국 경제도 흔들거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는 한마디로 기우에 불과합니다. 미국 경제를 단편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그러죠. 연준을 비롯한 미국의 금융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들어서 3분기에 찍겠다고 하는 미국 국채 규모가요. 무려 3조 달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인 0.6%대입니다. 만약 중국이 1조 달러대의 국채를 투매한다 그래도 이걸 얼마든지 흡수할 만한 여력이 있다는 의미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연준이 현재 6조 4천억 달러대의 보유자산,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미국 GDP의 30%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은 80에서 9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한다 그래도 단기간에 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동맹국들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여유를 갖는 또 다른 이유죠. 중국이 대량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그야말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걸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때마다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 줬습니다. 올해 3월에도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놓으니까 일본의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미국 국채와 정부 보증 모기 채권 액수가 얼마냐면 504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또 한 62조 원 되는데요. 이건 관련 액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스위스, 벨기에, 대만, 인도, 프랑스, 버뮤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국채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미국 국채 투매 거론은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분풀이 방식으로 한번 해본 소리죠. 채택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갈수록 전 세계가 신뢰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막 던지는 그런 우매한 짓을 중국은 결코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투매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